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9월 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김영률 전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이 어제 31일 오후 둘루스한 식당에서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영률 후보는 6년 동안의 평통 회장 임기가 31일인 오늘 5시부로 끝났고 주변의 권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최근 몇 년간 애틀랜타 한인회는 재정의 불투명과 선거의 비공정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애틀랜타 규민들의 높아지는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애틀랜타 한인회가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며 한인회 조직 개편과 확대, 비즈니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위원회 설립,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 미주 한상 총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차세대 육성, 그리고 주류사회 네트워킹 구축 등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 자리에는 미주 한상 총연 이경철 회장을 비롯해 김영률 후보를 지지하는 애틀랜타 한인 단체장 및 대표들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률 후보는 애틀랜타 한인골프협회장, 제31대 한인회 이사장,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해 일해왔고 현재 미주 한인상공회의 총연합회 이사장과 오는 10월에 개최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공동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협력 업체들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배터리 제조 공장에 추가적인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총 투자 비용을 76억 달러로 확장하고 2031년까지 원래 예상치보다 500명 이상 증가한 약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4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앞으로 공장 가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현지 인력 채용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돼 기술, 장비, 제조 규모 등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플랜트 안에는 현대 기아차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 모비스 등의 공장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제조 공장, 물류 자회사도 함께 자리 잡게 됩니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재판 과정을 풀턴 카운티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배심 기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맥버니 판사의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피 판사는 이어 취재진의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영상과 사진 촬영 그리고 음성 녹음은 풀 기자단이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육아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 25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유타주 한 여성 유튜버가 자기 자녀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 출신 유명 유튜버 41세 루비 프랭키는 지난달 30일 유타주 남부 도시 아이빈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6남의 어머니인 프랭키는 유튜브 채널 8패신저스에서 육아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이 채널은 올해 초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설 등이 돌았고 프랭키가 다른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육아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프랭키의 실자는 지난달 30일 아침 그의 12살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다른 주민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당시 프랭키의 사업 파트너 조디 힐데브란트의 자택에 갇혀 있다 창문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앞서 프랭키는 지난해 힐데브란트와 함께 상담 관련 유튜브 채널 커넥션스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이웃은 당시 아이의 손목과 발목에 강력 접착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즉시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고 검사 결과 이 아이는 밧줄로 묶인 탓에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고 잘 먹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힐데브란트 자택에서 프랭키의 10살짜리 딸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도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밤 프랭키와 힐데브란트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유명 래퍼 50센트가 공연 도중 마이크를 집어던져 공연을 보던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래퍼 50센트는 지난달 30일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공연 도중 자신의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관중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재차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이번에는 크게 화가 난 듯 있는 힘껏 마이크를 관중 쪽으로 던졌습니다. 50센트가 던진 마이크는 공연을 지켜보던 한 라디오 진행자 이마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찰가상을 입어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관객은 경찰 조사에서 50센트가 마이크를 던지기 전에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고 진술했습니다. 50센트의 변호사는 50센트는 절대 의도적으로 마이크로 누군가를 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도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관객은 50센트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뿌려도 젊은 층이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측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산, 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 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후 호황기인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9월 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